네, 시장에서 반짝 뜨고 사라질 종목이 아닌 끝까지 갈 수 있는 종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갈테마 가라 곽영훈 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바로 첫 번째 테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테마는 왜 오픈해보죠? 정부가 내년 원자력 발전 예산을 5%가량 증액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전 관련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요. 대표적으로 두산그룹주 혹은 한전기술, 보성파워텍, 두산중공업도 자리를 잡고 있고요. 우리기술도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사실 탈원전 정책 이후에 굉장히 원자력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았는데요. 네. 입이 꼬이네요. 차분하게 진행을 해보죠. 오랜 시간 쉬었잖아요. 이제 조금 더 저희가 관심을 가져봐도 되는 구간인가? 네, 살 때 된 거죠, 사실은. 네네. 그래서 기존에 원전이 좀 주목받았던 가장 큰 내용은 소형 모듈 원전입니다. 예, 그래서 기존에 소형 모듈 원전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에너지 효율화 측면에서는 원전이 계속해서 고려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 원전 예산 증액,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내년에 5.6% 증가하는 걸로 네. 증액 됐다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서 원전 관련한 예산은 4.8% 증액이 된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좀 이 부분이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의 관심을 이목을 모을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이 이제 9월달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3분기 지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2022년 내년도에 대한 어떤 예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정책적인 부분도 나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대선 주자들의 어떤 내용도 주택과 더불어서 원전에 대한 내용도 계속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원자력 발전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주목할 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종목을 쭉 보시는 것처럼 네. 뭐 전체적으로 다 주목하셔도 돼요. 다 주목하셔도 되고, 다들 비슷하게 가격이 빠진 상태에서 올라와주고 있죠. 이 보시면 오늘 뭐 같은 경우 오르비텍이라든가 보성파워텍 이렇게 우리기술, 두산중공업 이렇게 좀 올라오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그 MTN의 갈테마 가라의 시청자님들은 그래도 그 시장에서 좀 공통적으로 인정해주는 종목을 좀 하시는 게 유동성 측면에서는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을 좀 집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사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전 관련주들이 정책 테마주로 묶여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래도 변동성이 조금 더 있지만 재밌는 정책 테마주가 엮여 있는 원전주를 봐야 될까요? 아니면 네. 조금 안정적으로 실적이 뒷받치고 조금 천천히 갈 수 있는 종목을 보는 게 나을까요? 네, 전체적으로는 정책적인 측면이 다 얽혀져 있습니다, 네. 사실은.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구분을 하자면은 후자의 경우죠. 펀더멘탈에 좀 입각해서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안정감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두산그룹이 진행하고 있는 게 재무 안정성을 확보를 하고 있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상당 부분 좀 진행이 좀 된 걸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두산중공업이 상당히 이제 주목을 할 때가 됐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원픽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네. 보시는 것처럼 뭐 간단하게 HTS를 보기 전에 말씀드리면 5일선이 21선을 통과하기 전에 벌써 양봉 자체가 올라와줬다는 거죠. 밑에서 위로 쫙 끌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차트를 HTS 차트를 보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표시를 해놨어요. 예, 그래서 저점과 고점의 한 중간 정도 선에서 기술적 지지를 받는 구간이 지난 8월 24일부터 포착이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원전에 대한 이슈가 나오니까 주가가 바로 위로, 에너지가 위로 분출되게 되는 거죠. 전혀 부담이 없는 가격대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흐름을 잡은 경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주목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공매도 비율 차트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대차 잔고가 많이 줄어져 있습니다. 그죠? 보이시죠? 많이 줄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공매도가 출현할 가능성보다는 좀 더 뭐 쇼크오버 현상이라든가 원활한 주가 상승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 주는 게 대단히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를 좀 제한을 시킬게요. 네. 2만 원으로 제가 좀 제한을 시키고요. 목표가는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추세 대응으로 해서 대응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탈원전 정책 이후에 움직임이 조금은 더뎠던 원전 관련주들 오늘 짚어봤습니다. 오늘의 원픽으로는 두산중공업 주셨고요. 손절가 2만 원 짚어주셨고, 목표가는 추세 대응해보자는 의견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첫 번째 테마 살펴봤고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테마 오픈해 보도록 하죠. 곽 부장의 갈테마 열어보겠습니다. 부장님, 혹시 아이폰에 위성 기능이 탑재된다 하면 네네. 사실 거예요?
저는 저만 빼놓고 저희 가족은 전부 아이폰 쓰고 있습니다. 저는 갤럭시가 좋아서 갤럭시를 예. 쓰고 있고요. 사실 이 내용은요, 예. 단순하게 아이폰 13에서 위성 기능이 탑재되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을 보자라는 개념이 아니라 기존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주 항공 산업은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업종이고 섹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주가의 급등락만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시 또 최근에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폰 13의 위성 기능 탑재 이런 부분에 의해서 관심이 조금 더 모여지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어떤 방위 산업에 대한 어떤 관심이 좀 높아졌지 않습니까? 중동 지역의 분쟁 심화라든가 또 한국 정부의 군비 확대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미국 미사일 사거리 확대 이런 부분들이 연초부터 얘기가 나와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방위 산업과 함께 묶여 있는 게 우주 항공 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은 꾸준히 올라가주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다만 이제 종목별로 해서 변동성이 위로 더 많이 올라갔다가 더 많이 떨어졌다 이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는 꾸준히 이렇게 성장하는 사업이고 국가별로 해서 방위 산업에 대한 비용을 정액을 또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방산 기업은 주목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작은 기업 같은 경우는 펀드멘털이 약하고 IMF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기업이 흔들려요. 흔들리기 때문에 좀 대표성 있는 종목들을 해서 스탠다드하게 보시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아이폰 13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렸는데 해야 할 말을 다 해주셔가지고 살짝 당황스럽습니다. 그렇습니까? 일단 아이폰 13에 위성 기능이 생긴다는 건 긴급 상황에 대비하겠다라는 모멘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고 그것뿐만 아니라 방위산업, 항공우주에 대해서도 꾸준히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인텔리안테크가 좀 크게 움직였던 것 같고 관련주를 짚어봐야 할 텐데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한국에서 누리호 발사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10월 말에 이제 발사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뭔가 종목을 매수했다면 그때까지 한번 가져가 볼까라는 고민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거는 일정 매매와 관련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모멘텀 매매도 있고 이 박스권 매매도 있고 일정 매매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0월 말일 기준에 삼는다면은 서서히 이 관련된 종목들을 모아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물론 종목별로 해서 뭐 AP 위성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성 있는 종목 좀 관심 있게 보시고 좀 세게 움직이는 종목도 선정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계속 끌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들 중 하나다라고 앞서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누리호 관련해서는 뭐 한국항공우주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정도가 좀 언급이 많이 되는 것 같고 아이폰 13 관련해서 뭐 이것저것 꾸준히 저희가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꾸준히 가져갈 수 있는 거요? 지금 방산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의 원픽. 여러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대표적인 종목 캔코 에어로스페이스도 얘기하고 한국항공우주도 얘기하고 그리고 또 LIG 넥스원 이런 종목 AP 위성 이런 종목들 다 보셔도 되는 종목들입니다. 인텔리안 테크도 그렇고 이 중에서 저는 원픽은 LIG 넥스원을 얘기하겠습니다. 조금 더 실적적인 측면에서 아주 강한 모습을 연출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격 전략 바로 들어볼게요. 52,900원이고요. 차트를 좀 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2,900원이고요. 현재 지금 제가 이 부분도 좀 하단을 좀 제한을 좀 시킬게요. 하단은 46,000원. 46,000원 좀 작고요. 46,000원 작고 상방은 67,000원까지 열어놓겠습니다. 주봉으로 보셔도 꾸준히 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눌릴 때마다 사주는 전략이 필요하고 공매도 비율 차트로 봐도 대차 잔고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대응하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IG 넥스원 사실 상반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소리소문 없이 조용히 올랐던 종목 중 하나인데 지난주에도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지만 여기서 더 상방은 열려있다라고 평가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재료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참 잘 돼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LIG 넥스원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67,000원, 손절가 46,000원 짚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